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스택스에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이규현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제목을 뽑은 거는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 여러 가지 뭐 데이터 레이크라든지 데이터 애널리틱이라든지 데이터 웨어하우징이라든지 아니면 빅데이터, 뭐 AI, ML 요새 새롭게 나오는 트렌드들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데이터입니다. 근데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해서 데이터 스택스에서 제안하는 어떻게 데이터를 저장해서 그 데이터를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그 맥락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한번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죠. 주인이 잘못 인도해서 그 강아지가 잘못된 행동을 할 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도 필요 없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잠깐 설명드리면 회사 소개 아주 간략하게 한 장 소개드릴 거고요. 마켓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한 장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진정한 DB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아스트라 DB를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는 체인지 데이터 캡처라고 하는 CDC라고 하는데요. 그걸 설명을 드리고요. 그 아스트라 DB, DB 애저 서비스와 CDC는 제가 짧게 데모로 실환경의 데모를 실제로 수행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데이터 스택스 소개인데요. 저희 본사 2010년에 그 샌프란시스코에 저희 본사가 설립이 됐고요. 한국의 오피스가 작년에 설립이 돼서 한국 고객분들에게도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노시컬에 대한 기술 지원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그 카산드라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데요. 데이터 스택스와 카산드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구글이 SNS 초창기에 구글과 페이스북이 어떤 쏟아지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구글은 빅쿼리라는 걸 만들었고요. 페이스북은 카산드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카산드라의 그 설계가 세 가지 주요 관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빠른 성능, 아주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 빅데이터, 그 다음에 스케일 아웃이 돼야 된다는 그런 설계 사상을 가지고 만들었고요. 2008년에 페이스북에서는 이 카산드라 DB를 오픈소스 재단에 기부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카산드라가 됐고요. 그것에 대한 카산드라에 대한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프로덕트 서포트를 하는 그 회사가 데이터 스택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카산드라에 대한 개발에 대한 99%는 다 데이터 스택스에 근무하는 엔지니어 개발자들에 의해서 카산드라가 개발되고 유지되고 버전업되고 있다고 이해하셔도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포춘 100대 기업 중에 90%, 92%가 아파치 카산드라 이미 다 쓰고 계시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가장 대표적인 노시컬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보다 높은 퀄리티의 서포트나 서비스나 프로덕트를 원하시는 기업들, 포춘 100대 기업의 40%는 데이터 스택스의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깐 회사에 대한 소개를 마쳤고요. 시장에 대한 건 딱 하나만 설명드릴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드디어 클라우드가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클라우드가 아니라 비욘드 클라우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로서의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트워크도 그렇고요. 사스라고 하는 모델인데요. 데이터베이스도 서비스로서의 데이터베이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시장 조사 기관에서 그 조사한 결과로는 2025년에는 65%가 다 서비스로서의 데이터베이스로 이행을 할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거든요. 올해가 2022년이니까 3, 4년 내에 많은 부분이 달라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여러분들한테 바로 이 서비스로서의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한번 업무에 적용하는 걸 검토해 보시고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이 시장 조사 기관의 자료를 잠깐 가져와 봤습니다. 아스트라DB는 저희가 얘기하는 그 서비스로서의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기반 자체는 카산드라입니다. 카산드라 DB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세 가지 설계 사상, 그러니까 확장성이라든지 빠른 시간이라든지 빅데이터 처리 능력에 대해서 그 데이터베이스가 설계됐고요. 그 혹시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뭐 다큐멘트 DB 당연히 지원하고요. 타임 시리즈나 키밸류나 컬럼 패밀리, 와이드 컬럼도 모두 다 지원합니다. 이 부분도 또한 카산드라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특정한 데이터 타입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그래프 SQL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엔터프라이즈 버전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카산드라의 고가용성, 고성능, 그리고 빠른 확장성의 장점이 NoSQL DB의 표준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온프렘에서 설치해서 쓸 수 있는 카산드라 기반으로 데이터 스택스가 새롭게 내놓은 그 서비스로서의 데이터베이스가 저희 이름으로는 아스트라 DB입니다. 그래서 서버리스로 굳이 사용자는 서버라든지 온프렘의 어떤 하드웨어나 아니면 클라우드의 IaaS에서 서버를 관리하는 그런 부담 없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쿠버네티스 기반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요. AWS, Azure, 구글 클라우드 편하신 곳을 선택해서 서비스로서의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실 수 있다가 저희가 카산드라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스택스가 고객들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서 새롭게 내놓은 DB 서비스로서의 데이터베이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요 데이터베이스만 제공한다고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들 많이 얘기하는데요. 노시컬에서 특히나 개발자 친화적인 부분이 많이 중요해서 저희는 그거를 그 API들을 모아서 스타게이트라고 이름을 부르는데요. AP 서버를 서버리스로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API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JSON, GraphQL 어떤 커맨드 기반의 API라든지 gRPC, REST API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대부분의 API를 다 지원하고요. 또 새로운 API가 나온다면 아마 데이터 스택스가 가장 빨리 그 API를 지원하는 벤더가 될 겁니다. 이렇게 개발자 친화적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2%의 엔터프라이즈 기업이 카산드라를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DB 애저 서비스로서의 아스트라 DB 그리고 개발자 친화적인 스타게이트를 지원하는데요. 여기서 저희는 또 한 발을 더 나가서 그 리얼타임으로 데이터를 활용하고 싶다는 고객분들의 요구사항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요 오른쪽에 보이는 아스트라 스트리밍은 아파치 펄사 기반으로 이것도 서버리스로 동작을 합니다. 제가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혹은 거의 실시간으로 연동해서 어떤 일레스틱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세션에 뒤에 설명드릴 수 하는 스노플레이크 같은 데이터 애널리틱하고도 연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카산드라로 시작을 해서 서비스로서의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API를 확장하고 그거를 아파치 펄사 기반의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확장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뤄낼 수 있는 거는 이제 데이터 스택스가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리얼타임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이코시스템을 생태계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검색 엔진이 됐던 AI가 됐던 애널리틱이 됐던 노시컬에 담겨있는 데이터를 활발하게 연동해서 양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상단에 보이듯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도 제가 데모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유스케이스 가기 전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페이스북의 개발자들이 카산드라를 설계한 이유가 요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해서 고객분들이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카산드라를 선택한 이유도 바로 요 세 가지입니다. 또 첫 번째는 절대로 죽지 않는 서비스, 고가용성. 다운도 타임이라고 하는 게 플랜되고 플랜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아니면 예측하는 그런 PM 상황에서도 언제나 24시간 서비스가 가능한 고가용성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운데 있는 빠른 성능입니다. 카산드라보다 이 빅데이터, 초당 50만 건, 몇십만 건, 몇백만 건 생성되는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단언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성능, 라이트, 리드, 읽기, 쓰기 성능을 보장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늘어날 때마다 노드 구조로 저희는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어떤 샤딩을 한다는 데이터베이스가 RDBMS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사실 노시컬 환경에서 샤딩 같은 구조를 도입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는 사실 운영하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주게 될 겁니다. 그거는 고가용성 아키텍처가 아니라고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고민 없이 카산드라를 선택하시는 게, 그래서 카산드라 DB가 NoSQL 표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최고의 확장성, 아주 손쉽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설계 사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 때문에 고객분들이 카산드라 DB를 선택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그 로고만 봐도 이렇게 다양한 그 사용자들이,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동영상 하나를 준비했어요. 한번 동영상 1분 정도 되는데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으로 커피 한 잔 주문하셔야죠. 커피를 주문하면 저게 카산드라 DB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운동하실 때 음악 들으시잖아요. 스포티파이, 저것도 카산드라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잠깐 시간을 내서 쇼핑하러 가시잖아요. 저 파킹랏에서 물건을 인수하는 저런 서비스조차도 실시간으로 가능한 게 카산드라 DB여서 가능하고요. 집에 와서 방과 시간에 게임하실 수 있잖아요. 플레이스테이션, 이것도 카산드라 DB에 6천만 명의 유저가 있고요. 저녁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넷플릭스를 보실 수도 있어요. 저것도 카산드라 DB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추천 리스트가 그렇게 훌륭하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향을 정확하게 골라서 서비스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고객들이 카산드라 DB를 통해서, 아니면 아스트라 DB를 통해서 다양하게 그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제가 잠깐 예를 설명드렸고요. 여기도 많은 사례가 있는데, 일본 최대 콘솔 게임,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이죠. 6천만 명 게임 유저가 아마 접속 못하면 큰일 날 겁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미국 대표 운송회사는 페덱스인데요. 10배, 20배가 아닌 50배 정도의 그런 어떤 오더 트래킹이라든지 딜리버리, 요새 배송 그 추적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매번 발생하는 이벤트에 대해서 데이터가 쌓여갈 텐데, 그걸 아주 빠르게 담고 빠르게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노시컬의 대표인 카산드라 DB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중간에 있는 미국 대표 상업은행은 아시는 것처럼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그래서 카드 부정 사용 방지, 이런 서비스도 당연히 실시간으로 여러 월드와이드하게 승인 데이터가 날라올 거 아닙니까? 그거를 노시컬 데이터베이스에 담아서 어떤 부정 사용이나 특이 사용에 대해서 사용자들한테 경고하거나 차단하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유럽 대형 에너지 회사는 여러분들 아시는 그 노드스트림 쪽에 관련된 파이프라인 관련한 회사인데요. 파이프라인은 50m, 100m 간격으로 센서가 있답니다. 그래서 한 50만 개 센서가 파이프라인에 있다고 하고요. 초당 5만 건의 데이터가 5만 개의 센서를 통해 가지고 5만 개의 데이터가 초당 빅데이터로 쌓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유스 케이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저기 말씀드렸던 파이프라인에서 IoT 데이터가 오는 관점에 데모를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시고 이게 실제 리얼 타임에서 실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그 기능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스트라 DB에 대해서 장점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기존의 DB에 대해서 고민을 해결하는 게 그 진정한 서비스로서의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존 사용자들의 고민을 제가 설명해 보면, 처음에 디플로이먼트 할 때 되게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점이 어려움을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도 되게 어려움이 많으셨거든요. 이런 부분도 노시컬, 아스트라 DB가 해결했다는 부분이고요. 근데 운영 되게 어려우시잖아요. 패치해야 되죠. 업그레이드 해야 되죠. 아니면 증설해야 되죠. 백업해야 되죠. 등등등등 하우스키핑 작업이 많은데, 그런 거를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비용도 실제로 온프레임에 운영하시거나 IaaS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비용 굉장히 솔찬히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이런 아스트라 DB가 해결했기 때문에 이런 장점, 아주 쉽게 오퍼레이션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이 원하는 혁신을 이 데이터베이스가 API에 드리븐한, 그리고 개발자의 프렌들리한 그런 API 기능들을 제공하면서 여러분들의 혁신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가치 또한 훨씬 더 경제적으로 같은 비용이면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생산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스트라 DB는 이런 카산드라 DB의 장점만을 뽑아서 서비스로서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고객분들이 많은 피드백을 주셨어요. 이 중에 아주 대표적인 피드백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턴키 방식의 탄력적인 일레스틱한 아스타DB는 비즈니스에 중요한 성능과 가용성을 제공해서 중단 없이 고객 예약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엔지니어가 이 인프라에 치여가지고 본연의 업무를 못하는 그런 거에 치이지 않고 여행자를 위한 혁신적인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집중할 수 있었다. 여기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프라이스 라인입니다. 여행 가실 때 뭐 아고당, 부킹닷컴, 카약 이런 거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여기가 바로 카산드라 DB를 기반으로 한 아스트라 DB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시간 가격 비교라든지 예약이 가능한 겁니다. 이런 사용자의 피드백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서버리스를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요. 조금 너무 일반화한 그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 이런 서비스로서의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는 부분이 그 렌트카와 그 차를 소유하는 거하고 비교하는 것도 비슷한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잘생긴 차를 하나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 도입 비용도 들겠지만 그거를 유지보수하는 혹은 보험 비용도 들 거고요. 타이어도 갈아야죠. 와이퍼도 갈아야죠. 여러 가지 그런 시간과 리소스와 비용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거를 만약 공유 경제 기반의 그런 그 차량 공유 시스템을 활용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카펙스를 지출하면서 차량을 소유하실 필요가 없죠. 그리고 유지보수도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소모품 같은 거를 교체하실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장점이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서비스로서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서버 하드웨어 신경 안 쓰셔도 되죠. 서버 OS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버전 업그레이드도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여기서 제공하는 백업과 리스토어 기능을 가지고 다양한 데이터 프로텍션도 하실 수 있고 데이터 연동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서버리스를 선택해야 되고 앞부분의 시장조사 기관에서 2025년에는 65% 이상이 이런 서비스로서의 데이터베이스로 이행할 거다 이런 예측을 내놓는지 다시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버리스의 장점 한번 설명드렸고요. 기가옴이라고 하는 저희랑 같은 많은 리포트를 내는 시장조사기관에서 또 하나 내놓은 부분이 서비스로서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시게 되면 많은 장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비싸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비용이 절감됩니다. 왜냐하면 운영 비용이라든지 서버 구입 및 그 유지보수 비용이라든지 이런 많은 작업 비용들이 줄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3년 TC를 분석해 보면 훨씬 더 싸다는 거죠.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 데이터 스태스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사례에서 검증된 서비스로서의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애니메이션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 요 근래는 클라우드 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발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 첫 번째 업무는 AWS에서 개발을 하시고 또 다른 업무는 MS 애저, 멀티 클라우드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저에서 개발을 하고 구글에서도 개발을 하셨어요. 여기까지는 좋죠. 어떤 하드웨어도 소유하지 않고 클라우드 기반에서 월드와이드하게 서비스 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 문제가 됩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안 되진 않겠지만 저 데이터들 간에 저 어플리케이션들 간에 연동을 하려고 하면 서로 상이한 환경과 상이한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시는 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그러면 서비스로의 데이터베이스인 아스트라DB를 구글에서 운영하고 애저에서 운영하고 그 다음에 AWS 운영하시게 되면 데이터를 연동하는 거는 같은 DB니까, 아스트라DB니까 훨씬 쉽게 데이터를 연동하실 수 있잖아요. 저희가 드리는 제안은 노시컬 환경은 좀 표준화를 하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와이드 컬럼 패밀리라든지 그래프DB라든지 아니면 많이 사용하는 다큐멘트 타입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타임 시리즈 같은 이런 키밸류 다 똑같이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스트라DB로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게 되면 이런 클라우드 환경의 다양한 이코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연동하는 거에 훨씬 더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아스트라DB의 장점으로 어필을 좀 드렸고요.
네, 지금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서비스로서의 데이터베이스의 데모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들으시는 분도 실제 지금 들으시면서 실제 서비스 가입해서 접속해서 실제 어떤 메뉴들이 있는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상단에 있는 astra.datastat.com으로 URL 입력을 하시면 예, 이렇게 화면이 뜨고요. 접속을 하시게 되면 첫 화면이 이렇게 화면 나옵니다. 저도 이제 공짜 플랜을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데이터베이스도 아무것도 없고 스트리밍도 아파치 펄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바이라인에서 이렇게 귀한 시간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 환경에 대한 세미나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DB 이름을 바이라인이라고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DB 이름은 바이라인, 그 다음에 스키마는 예, 데모라고 세팅을 하고요. 예,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구글, 아마존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구글에 미국의 제가 좋아하는 시골 풍경의 아이오와 옥수수가 자라는 아이오와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기 DB를 선택하시면 한 30초에서 1분이면 예, 이게 바로 예전에 오라클 쓰실 때 경험했듯이 오라클 설치하고 크리에이트 DB 스크립트 돌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DB를 지금 펜딩인데요. 이게 이제 30초 정도 지나면 어베이러블하게 액티브 상태가 되면 바로 데이터를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게 가능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필요한 거는 아파치 펄사, 저희 이름으로는 아스트라 스트리밍을 세팅을 해야 되는데 스트림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스트림은 여기 IoT니까요. 그 IoT 데모를 하는 걸 IoT 데모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만들어 보고요. 저희가 클라우드도 같은 리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같은 리전 IOR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래서 01 테넌트라고 할까요? 테넌트 이름이니까요. 네, 그래서 IoT 데모 테넌트에서 저희가 펄사의 테넌트를 만들었습니다. 둘 다 만들어지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시간 와중에 제가 DB를 만들어졌는지 한번 리프레시를 해보겠습니다. 네, 리프레시가 되고 있고요. 리프레시가 되는 동안에 제가 잠깐 데모 보여드릴 스크립트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SQL 문을 저희는 CQL이라고 부릅니다. 카산드라 쿼리 랭귀지라고 하는데 이 형태의 IoT 로그 테이블을 만들고요.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고 한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데모고요. 보시게 되면 지금 바이라인이라고 하는 DB를 저희가 새로 만들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대시보드에 가보시면 사용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림도 이제 만들어진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트림도 구글의 리전에 이런 환경에 이런 포트의 URL로 세팅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DB에 접속을 한번 해볼 거고요. 예, 제가 한 10초, 20초 얘기했나요? 곳에 온라인이 되면서 DB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만의 DB를 갖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SQL 플러스 같이 오라클 DB 접속하듯이 바로 접속하실 수가 있어요. 이 화면이 물론 API로 편하게 툴 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가장 기본은 커맨드 라인이니까 커맨드 라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테이블 한번 만들고 그 데이터를 3건 넣어보고 그 다음에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카피 페이스트를 할 거고요. 예, 그래서 IoT 데이터가 초당 5만 건이 될 수도 있고 50건이 될 수도 있는데 데이터가 페일난 게 들어오는 거고요. 머신 아이디별로 데이터가 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걸 가지고 제가 아파치 펄사 그리고 일레스티서치랑 어떻게 연동하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 뒷부분에서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아스트라DB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렸고요. 준비한 슬라이드를 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트라DB에 대한 마지막 설명이 고객의 코트를 따왔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페이펠이에요. 아스트라DB가 카산드라 기반이 데이터베이스고요. 그 다음에 고객분들이 카산드라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 페이펠 고객은 M사의 DB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샤딩을 하는 어떤 싱글 페인트 오브 페일리어가 있는 그런 DB를 쓰고 있으니까 다운타임이 많이 생겨서 슈퍼볼 새 시즌인가요? 계속 장애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카산드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셨고요.
8시즌 이상 계속 지금도요. 그런 슈퍼볼 8시즌 이상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분들이 이런 그 관리가 필요 없는 진정한 의미의 서비스로서의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개발자들은 보다 더 개발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이런 그 피드백을 주셨고요. 저희의 그 굉장히 그 뿌듯함을 많이 주시는 고객분이신 것 같아요. 실시간에 아주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하는데 카산드라 인프라 기반한 아스타DB만한 게 없다고 고객분들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스타DB는 거의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저희가 또 새롭게 그 서비스로 출시한 서버리스 기반의 데이터 스트리밍, 저희 이름으로는 데이터 스택스 CDC인데요. 요번에 약 한 10분 정도 데모와 함께 설명드리고 매진말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왜 고민했냐면요. 그 노시컬 환경에 뭐 빅데이터가 됐던 AI가 됐던 ML이, 딥러닝, 머신러닝이 됐던 간에 데이터를 잘 저장하고 활용하고 분석하셨어요. 이거는 그 커뮤니티 기반의 카산드라를 이용하셔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니면 아스타DB를 쓰게 되면 훨씬 더 오퍼레이션이 편해졌겠죠. 근데 이 데이터를 더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연동하고 그를 통해서 어떤 머신러닝 데이터를 뭐 트레이닝하고 이런 부분을 고민하게 되니까 사실은 카산드라 DB 자체만으로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 데이터가 방대하게 쌓여있는 노시컬 데이터베이스와 다양한 머신러닝 환경이나 애널리틱 환경이나 검색 환경과 연동할 수 있는 데이터 스트리밍 서비스, 변경 데이터 캡처 기능을 내놓게 됐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고객들은 데이터를 처음 저장해서 그리고 다양한 이코시스템과 연동해서 그런 비즈니스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 카산드라용 데이터 스택스 CDC의 유스 케이스는 데이터 통합, 당연하죠. 데이터를 자유롭게 연동할 수 있고요. 이벤트 기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IoT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뭐 알람을 띄워준다든지 그런 것도 제가 데모로 보여드릴 거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전문 검색, 실시간 어플리케이션 이런 부분도 다 가능한 유스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CDC가 어떤 고객분들이 아파치 펄사를 실제로 설치하셔서 운영 구축을 하실 수도 있죠. 근데 거기에는 서버를 관리하고 구축하고 임플리멘테이션 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쉽게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게 제가 데모로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쿠버네티스 기반의 런타임으로 배포라든지 CI/CD에 굉장히 적합한 아키텍처고요. 데이터를 단순히 연동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필터링하고 트랜스포밍하고 가공하고 이런 부분 클린징까지 다 가능합니다. 아파치 펄사 기능을 통해서 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다운스트림 쪽에 오른쪽에 있는 다양한 랭귀지 환경에서 서비스가 연동을 할 수 있어요. 같은 데이터베이스랑 연동하실 수도 있고요. 애널리틱이라든지 검색 엔진 같은 일레스티서치하고도 연동할 수 있고요. 오늘 데모는 일레스티서치하고 연동하는 부분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조금 더 깊게 아키텍처. 이게 제일 어려운 슬라이드인데요. 오늘 설명드린 부분에 저희가 그 보통 세 노드로 서버에 카산드라를 구축하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에이전트가 설치되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설치가 되고 그게 모든 변경사항이 이벤트 토픽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서 가장 핵심 기능은 요 주홍색 글씨 카산드라 소스 커넥터라는 기능이 사실은 데이터 스택스가 제공하는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 여러 가지 노드에서 변경사항이 중복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중복된 데이터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복을 제거하는 로직을 제공하기 때문에 유니크한, 유일한 변경 데이터만 전송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거를 여러분들 실제로 개발해서 하실 수도 있지만 서버리스 기반의 이런 데이터 스트리밍을 사용하시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 있고요. 얼마나 쉬운지 제가 이따가 데모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데모가 되겠고요. 데모 플로우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아까 제가 테이블 만들어서 IoT 데이터를 인서트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 어플리케이션 환경이라면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IoT 데이터가 들어오겠죠. 그게 서비스로서의 데이터베이스 아스타DB에 들어오게 되겠고요. 이거를 아스타 스트리밍을 통해서 펄사 기반의 데이터를 쌓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연동하는 API가 중요하거든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일레스틱 서치랑 연동하려면 저희가 제공하는 일레스틱 서치와 연동하는 싱크 드라이버가 중요합니다.
이런 거 실제로 다 구구절절히 직접 하시려면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굉장히 쉽게 데이터 스택스가 모든 API를 제공합니다. 그것도 제가 데모로 보여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IoT 데이터가 생성이 돼서요. 그 다음에 서비스로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담기고요. 수억 건이 데이터가 쌓이겠죠. 그거를 업무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일리스티서치랑 연동하기 위해서 아스타 스트리밍을 통해서 데이터가 쌓이고 그것을 구독 기반으로 가져가서 보여주는, 이벤트 기반으로 보여주는 이 데모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환경이랑 똑같습니다. 데이터가 제가 이미 넣었으니까 데이터는 지워보겠습니다. 데이터 지우는 커맨더, 여러분들 아시는 트렁케이트 테이블입니다. 이 표준 안시 SQL과 거의 흡사한 그 신텍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산드라를 적용하시는 게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아까 넣은 거를 다시 다 지우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없는 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없는 거 확인해 보고요.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그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동안 스트리밍을 만들어 놨죠. 그 펄사 인스턴스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DB, 바이라인 DB에서 나 데이터를 연동할 거야 라는 세팅을 해줘야죠. 그래야지 데이터 변경된 거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전체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특정 테이블의 데이터만 변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세팅하겠습니다. 그래서 enable CDC를 하게 되면 테넌트, 아스타 스트리밍은 아까 제가 만들었던 IoT 데모 테넌트로 보낼 거고요. 타겟이 되겠죠. 다운스트림이 되겠죠. 키스페이스는 스키마를 선택하고 아까 테이블은 제가 IoT 로그라는 테이블을 이걸 enable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 테이블에 대한 변경된 내용은 이제는 그 아파치 펄사, 저희 이름으로는 아스타 스트리밍으로 보내겠다는 거죠. 그러면 아스타 스트리밍으로 저 데이터가 이제 새롭게 인서트나 업데이트가 되면 그 변경사항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일리스티서치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일리스티서치에 제가 그 서버들은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구글 클라우드 환경에. 그래서 여기 엔드 포인트를 한번 복사해 놓고요. 그 다음에 그 다양한 소스에서 연동할 수 있는 기능을 한번 세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싱크 커넥터를 세팅할 텐데요. 싱크 커넥터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 그 아스타DB 선택하고요. 타입을 한번 보시게 되면 아스타DB에서 아스타DB로 보내실 수도 있고요. 요 밑에는 오늘은 일리스티서치랑 할 수도 있고요. 표준 JDBC API로 연동하실 수 있고 카프카, 아시는 스노우플레이크 다 연동하실 수가 있어요. 새로운 것도 계속 세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환경에 정말 다양하게 클릭 한 번은 연동이 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까 일리스티서치에 인스턴스 만들어 놨잖아요. 이걸 선택하고요. 이름은 IoT 싱크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팅은 아까 URL 제가 카피했던 거 있죠? 그 URL을 카피해 주고요. 인덱스 네임은 IoT CDC 메시지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저는 일리스틱이 되겠고요. 패스워드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패스워드는 저장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패스워드를 이 데모에 이 패스워드를 세팅을 하고 패스워드 세팅하고 나머지는 다 디폴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스키마 변동하는 데이터 필드 내용은 다 이네이블을 하겠습니다. 이 환경에서 요 클릭을 크리에이트를 누르시게 되면 이게 다 된 거예요. 제가 그 토픽을 선택을 안 했네요. 데이터 토픽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를 하게 되면 이게 만들어집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까?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것도 쉬웠는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보시는 이 일리스티서치에 지금 이 일리스티서치에는 아무것도 세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인스턴스 만들어 놨을 뿐이거든요. 이거와 연동하는 부분을 이렇게 만든다는 게 너무 쉽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창을 띄워서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데이터는 제가 아까 만들었던 세 가지 건 인서트를 할 거고요. 데모를 위해서 한 건을 넣고 그 다음에 다시 한 건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3번에 대해서 이벤트가 발생하는 데이터를 넣어볼 거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 텍스트 환경으로 접속을 해서 바이라인 DB에 그 CQL 콘솔을 띄워서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넣게 되면 예, 데이터를 넣고요. 예, 한 건이 들어간 걸 확인했죠. 그럼 제가 아까 CDC를 세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스트라 스트리밍에 저 데이터 변경된 내용이 들어와야죠. 그 들어온 거를 가지고 일리스서치가 그걸 가져가는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토픽에 보면 한 건이 변경됐다는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까지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데이터 토픽을 선택하시게 되면 예, 메시지가 한 건 들어왔다는 게 이제 이 아스트라 스트리밍이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아까 싱크 커넥터를 세팅했기 때문에 이게 일리스틱 서치에 가야 됩니다. 일리스틱 서치가 그 데이터를 받는지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리스틱 서치에서 데이터 뷰를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 뷰를 한번 세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키바나 기반의 데이터 뷰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한 건 더 넣어서 그게 새롭게 일리스틱 서치와 연동이 되는지도 마저 보여드리고 좀 매진말로 오늘의 세션을 마치도록 할 거고요. 이게 최초 설치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스택 매니지먼트에 데이터 뷰로 가게 됐고요. 데이터가 아까 싱크 커넥터 세팅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뷰를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세팅한 IoT CDC 메시지가 여기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그 데이터 뷰를 만들겠습니다. 만들고 제가 아까 데이터 한 건 넣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스커버에서 한 건 데이터가 들어왔는지 볼게요. 예, 3번 디바이스에 대한 메시지가 예,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저는 로그 데이트, 그다음에 머신 아이디가 중요해죠. 어떤 장비가 에러 났는지 알아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에러의 내용도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세팅을 하지 않았습니까? 요까지 보셨죠? 제가 아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지금 보여드린 내용이 바로 여기서 보는 것처럼 IoT 데이터가 하나 생성됐고요. 그게 아스타DB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스타 스트리밍의 토픽으로 메시지로 생성이 됐고요. 그게 일리스틱 서치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 데이터 한 걸 더 넣어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IoT 디바이스 1번을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1번을 넣어서 데이터가 어떻게 연동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복사를 하고 예, 똑같이 인서트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같이 이거 하는 동안에 아니면 이어지는 세션 중간에 인터미션 쉬는 시간에 한번 이 부분 실제 DB 만들어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데이터를 넣었으니 제가 셀렉트를 해보겠습니다. 셀렉트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환경에서 하면 꼭 오타가 납니다. asterisk from IoT asterisk from 스키마를 정의해 줘야 되고요. IoT 로고. 예, 두 건이 들어온 걸 확인했죠. 토픽은 이제 확인하지 않고요. 최종 단계 일리스틱 서치의 두 번째 데이터가 들어왔는지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는. 리프레시 한번 해볼까요? 네, 리프레시 클릭하면, 예, 밑에 딱 뜨죠. 요걸로 이제 이벤트 드리븐으로 프로그램을 하신다면 되게, 얼러트를 날려줄 수도 있고요. 이걸 인게치를 설정했다면 인게치에 따라서 얼러트를 날려줄 수 있고, 다양하게 일리스틱 서치의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겠죠. 이게 되게 사실은 여러분들 실제로 이거를 오픈소스 환경에서 서버에서 설치하시려면 굉장히, 수고스럽고 고단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쉽게 될 수 있다는 게 바로 서버리스 환경의 장점이 아닐까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꼭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현업의 업무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 혹시 고민하시다가 어려우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저희 엔지니어와 함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짜로 이용하실 수 있는 1년에 300불의 크레딧을 공짜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엔간한 데모 다 무료로 하실 수 있거든요. 파일럿을 먼저 해보시고요. 만약 이 비용이 부족하시다면 또 똑같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파일럿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매진말인데요. 아까 계속 다양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고객의 환경을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주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가 데이터 스택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시퀄 환경에서 데이터 스택스를 빼놓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오픈소스의 커뮤니티를 그냥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어떤 케이스를 오픈해서 기술 지원 받는 거가 어렵잖아요. 오픈소스니까. 근데 데이터 스택스의 서브스크립션 기반의 서포트를 구매하시게 되면 저희 엔지니어들이 기술 지원을 해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카산드라 4.0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99%의 코드 컨트리뷰션은 데이터 스택스의 개발자들이 했습니다. 그분들이 서포트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엔터프라이즈 클래스의 서포트를 받으실 수 있는 루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한 발 더 나가서 그 카산드라 커뮤니티 버전 말고 엔터프라이즈 버전의 카산드라를 설치하고 싶어. 여기에는 검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애드온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 스택스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설치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제가 설명드렸던 서비스로서의 데이터베이스인 아스트라DB 혹은 아스트라DB와 연동할 수 있는 아스트라 스트리밍도 같이 사용하실 수 있겠죠.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다는 네 가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맺은 말입니다. 세상에 나쁜 데이터는 없다는 말로 제가 세션을 시작을 했는데요. 데이터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서 안타까움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재미있는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 그런 대안이 데이터 스택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카산드라 전문가들 90% 이상 다 데이터 스택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고객분들의 새로운 요구사항에 발맞춰서 항상 새로운 서비스 API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서비스로서의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아스트라DB와 아스트라 스트리밍에 대해서 데모를 포함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데모 정말 쉽지 않습니까?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카카오톡 할 수 있으면 아스트라DB 쓸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쉽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셔서 저희랑 같이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발표의 데이터 스택스의 이규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